자, 안녕하세요. 자, 배경극장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7일이죠? 예, 9월 7일. 저한테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이 첫 유튜브 촬영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하게 됐네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제가 일단 먼저 왜 배경극장이라고 했는지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는 사실 경희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를 나왔는데, 경희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경희대학교 청연극반 경희극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극반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 무대, 극장 뭐 이런 단어들이 되게 가슴이 떨리는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많이들 뭐 무슨 TV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경극장,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인생극장? TV 프로그램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배경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배경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뭐 하려고 하느냐? 저는 뭐 거창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나눠볼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인데 뭘 할까?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장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2019년 2월 달에 중국 상하이로 갑니다. 올해 1월 17일 날 귀국했어요. 가장 최근까지 6년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국 상하이에 가시게 된다면 제일 특히 요즘 주재원 발령 나신 분들 있죠. 아니면은 또는 뭐 어떠한 연유 때문에 중국 상해에 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까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정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사실 한국에서도 어디를 정해서 이사가고 직구하고가 힘든데 외국에 나가서 먼저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과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제가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지러운 부분이 아닐까,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가장 제가 6년 동안 살다가 올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로 이제 중국에 상하이에 발령이 나셔서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작은 칠판 하나 준비했는데, 중국에 보통 상하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홍첸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우팅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우팅. 자, 그러면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상해 가시면. 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나는 그럼 어디에서 구해야 될 거냐? 가장 그냥 짧게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첸루,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홍첸루에 가시면요, 모든 한국의 음식을 홍첸루에서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만큼 한국 식당들이 많습니다. 홍첸루 거리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300m? 300m, 500m 정도인데,
500m 정도의 뭐 짜장면집, 뭐 설렁탕집, 심지어 저 마지막에 2020년, 21년인가 어떤 분이 오리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또 맛집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홍천루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식당도 많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살기 좋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개념이 가장 편한 부분이 편해요. 자, 그럼 구베이는 뭐냐? 구베이는 상해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집값이 비싼 동네예요. 야, 제일 중요한 게 집값이시니까 제가 집값을 한번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홍천루에 가면 금수강남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가장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인테리어가 좀 잘 돼 있다 그러면 한 2만 원. 일반적으로는 한 15,000원. 월세입니다. 중국은 월세입니다. 보증금 없습니다. 보증금 해봤자 2달치, 3달치 야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2만 원짜리면 한 5만 원 정도 야진을 내고 매달 이 정도의 금액의 월세입니다. 이게 지금 방 2칸 또는 컨디션 좀 안 좋으면 3칸, 2칸, 3칸 정도의 집이 월세가 이 정도입니다. 자, 홍천루에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금수강남 말고 홍천루에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는데 징팅엔이라는 동네. 저도 사실 징팅엔에 살았어요. 징팅엔은 왜 재밌느냐? 여기보다 좀 가격이 낮습니다. 여기는 방 2칸짜리 기준으로 한 7천에서 8천, 컨디션 좋으면 9천 정도 하거든요. 예, 9천 정도. 자, 구베이는 그럼 얼마냐? 여기는 기본이 2만 5천에서 3만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구베이는 그 대신 여기 주재원도 많이 살고요. 또 일본 사람들도 주재원들 와셔서 많이 삽니다. 여기는 이제 되게 보면 딱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고급스러운 동네? 뭐 이런 동네 느낌이 납니다. 여기 가시면. 예. 근데 한국 식당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이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아이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결국에 중요한 게 학원이잖아요. 학원도 구베이에도 있고 홍천루에도 있는데 홍천루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구베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베이는 기본적으로는 고급스러운 주택이 있는가 동시에 약간의 식당, 약간의 학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동네, 식당 그리고 학원이 많은 동네는 홍천루죠. 근데 여기는 한 2만 5천 위안에서 3만 위안, 여기는 2만 위안에서 1만 5천 위안 또는 컨디션 낮게 보면 한 8천 위안에서 1만 위안짜리도 있다. 자, 그러면 지우팅은 어떠냐? 선택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 1만 위안이 내가 월세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요즘은 곱하기 200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월세가. 내가는 한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징팅엔 가서 보니까 홍천루에 징팅엔 가서 보니까 어머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그 똑같은 돈 가지고 지우팅을 가시면 컨디션이 훨씬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홍천루에 징팅엔이 30년 된 아파트라면 지우팅에는 한 10년, 15년 된 아파트 정도를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핵심, 자, 나는 회사에서 주택보조금이 나온다. 그것도 2만 5천 위안, 3만 위안 정도 충분히 나온다. 네, 구베이. 난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편리하게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서 살고 싶어. 네, 홍천루.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애들이 없어서 굳이 학원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지우팅.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물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자,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이제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을지 학교 부분도 잠깐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교는 크게 학교도 보면 국제학교 그리고 상해는 한국 상해학교가 있습니다. 상해학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냥 로컬 학교라고 그러거든요. 로컬 소위 중국 애들 다니는 학교 그리고 아주 재밌는 학교가 있습니다. 상중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상중 상하이 중.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기준을 이렇게 가지십시오. 첫 번째, 우리 애는 아직 어려,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충분히 교육 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은 국제학교 한번 보내보십시오. 여기 가시면 상하이는 국제도시다 보니까 영국 학교도 있고 미국 학교도 있고 싱가포르 학교도 있고 뭐 등등등등 아주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데 너무 좋죠. 그리고 또 국제적인 애들이 다니다 보니까 영어도 계속 사용하고 또 중국어도 계속 사용하고 한국어를 뭐 굳이 생활 속에 언어가 팍팍 늘죠. 예. 자, 근데 단점이 뭐냐? 여기 학비가 엄청 비쌉니다. 보면 20만 위안에서 비싼 데는 30만 위안까지. 그러면 1년이에요, 1년. 기본적으로 학비만 한 5천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 네. 근데 뭐 어차피 회사에서 난 지원해줘. 그러면 국제학교 보내셔서 애 경험시켜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언어, 영어 공부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내 애는 이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대학을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굳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상해 한국학교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상해 한국학교. 왜냐하면 상해 한국학교는요, 어차피 한국의 교육부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무슨 적응하는데, 사실 국제학교 가면 처음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적응하는데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해 한국학교 가시면 한국 커리큘럼대로 하되, 여기도 보면 아주 교육 커리큘럼 좋습니다. 뭐 영어, 외국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상해 한국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학교보다도 무슨 활동들이 되게 다양해서 애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 뭐 이거는 또 아주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3년 특례, 12년 특례가 있는데 특례로 이렇게 한국의 대학교로 오게 되면 사실은 뭐 아주 뭐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다. 상해 한국학교. 여기는 근데 학비가 뭐 공짜 아닙니다. 여기가 학비가 제가 저 고3 마지막 학비 낸 게 4만이야? 4만 2천이야? 근데 여기에 기숙사 스쿨버스비도 있고요. 급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하면 한 5만 1년에 여기도 한 1,000만 원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로컬이 뭐냐면 가끔 그러신 분 있죠. 야, 중국에 갔으면 중국스럽게 커야지. 자, 여기 로컬이라는 거는 중국 애들 다니는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 장점은 뭐냐?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 중국어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중국어가 완벽하게 늘죠. 완벽하게 늡니다. 그래서 이 로컬 학교로 보내시면 그리고 학비도 여기는 거의 그 중국 의무교육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학비도 정말 싸거나 거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내는 거는 중국어. 여기를 보내는 건 영어. 여기를 보내는 건 국어인가요? 자, 이래서 로컬은 또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정말 우리 아이는 영재야. 진짜 1%야 하시는 분들은 상해 가면 최고의 학교 상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상중. 이 상중은요, 상하이에서 최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진짜 영재들이 가는 학교고요.
그때 제 친구의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아들 결국에 상중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졸업하는 친구들 보니까 뭐 미국의 하버드니 뭐 UCLA니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학도 서울대, 연대, 고대 좋은 대학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상중이라고 하는 아주 엘리트 학교가 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나는 뭘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학교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첫 제가 유튜브 촬영이어서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10분이 좀 넘은 15, 거의 15분이 된 것 같네요.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은 짧게 이 정도 수준에서 학교 그리고 집을 어떻게 할 건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에게 첫날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하네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